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티맵의 사용법과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티맵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맵으로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티맵 들어갑니다. 티맵을 실행하시게 되면 티맵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요. 휴대폰 번호로 사용할 수도 있죠. 티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운전 습관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보험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티맵을 사용하시는 것은 휴대폰 번호로 사용을 하셔도 아무 지장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휴대폰 번호로 사용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번호로 인증 번호가 오게 되고요.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인증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 가입하냐고 물어보죠. 다음 합니다. 자, 티맵 사용하기 위한 이용자 동의 해주셔야 되겠죠. 동의하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패스 사용하냐고 물어보죠. 하이패스를 쓰시는 분들은 사용 중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하이패스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용 안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사용 안함으로 해볼게요. 자, 휴대전화 번호로 로그인했냐고 물어보죠. 티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이용을 하더라도 내 정보가 그대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닫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로그인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닫게 합니다. 티맵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첫 화면이 되겠습니다. 데일리라든지 킥보드, 전기차 충전, 주차와 렌터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길 안내 장소라고 나오죠. 집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또는 즐겨찾기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집을 등록을 하실 때는 플러스 해주시고요. 최근 기록을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주소를 검색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지도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위치를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집이 등록됐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회사도 등록할 수가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요. 최근 기록이나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즐겨찾기인데요.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들이 전부 즐겨찾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운행을 했던 지역들은 이렇게 즐겨찾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동 경로가 기록이 돼서 즐겨찾기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즐겨찾기 들어가셔서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회사나 또는 집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위에 덮어져 있는 이 창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상단에 지도 검색 창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홈, T지금, 운전 점수, 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운전 점수는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분들은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검색창에 어디로 갈까요? 라고 있죠? 터치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최근 기록, 즐겨찾기, 주소 검색, 지도 지정 나오죠? 자, 즐겨찾기나 최근 기록은 제가 지금 등록이 돼 있지 않죠? 자, 주소 검색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주소를 도, 시, 차례대로 들어가서 원하는 주소를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실제 지도 위를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까지 여기 중앙에 있는 위치 표시 아이콘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지도 이용은 똑같이 손가락 2개로 축소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롯데 월드타워로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바로 지정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경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위에 창이 하나 나오죠. 어떤 목소리로 안내할 건지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다 유료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들어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용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용 기간이 있죠. 필요하신 분은 이것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실 때는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예쁘다. 준이 보이지 않아도 알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터치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인공지능 누구를 사용하려면 마이크 주소록 통화 기록, SMS 접근 권한 사용 허용해달라고 하죠. 자, 지금 설정 들어가셔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그리고 통화 기록 액세스 허용, 내 연락처 액세스 허용합니다. 메시지도 허용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을 음성으로 할지 물어보게 되죠. 운전 중에는 아무래도 손으로 터치하고 하면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은 음성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알림 접근 허용 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T맵을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T맵이 허용 안 됨으로 되어 있죠. 여기 체크해서 허용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하면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검색해 볼까요? 요즘 청와대가 개방돼서 청와대 구경하시러 가는 분들 많죠. 자, 청와대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마이크 버튼 누르고요. 청와대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청와대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과천의왕간도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되죠. T맵의 음성 인식 기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앱이 네이버 맵, T맵, 카카오 맵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음성 인식 기능은 네이버하고 T맵이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다른 기능을 이용을 할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 버튼 누르고 경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추가해 주세요. 검색할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과천대공원으로 경로를 추가해 주세요. 몇 번째 장소를 경유할까요? 첫 번째. 서울대공원으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4시 33분입니다. 자, 경로 바로 추가되죠? 이런 경로 추가는 카톡 같은 경우는 잘 안 돼요. 하지만 이 T맵은 내비게이션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전화해 주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홍길동. 홍길동에게 전화를 걸게요. 자, 이렇게 전화를 걸 수가 있죠. 이 T맵에서는 음성 인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음악을 틀어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안내를 종료해달라고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교통 상황을 한번 볼까요? 교통 상황 알려주세요. 지금은 막히는 구간이 꽤 있어요. 여기서 5km까지 13분, 그 다음 5km는 5분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에 교통 상황까지 전부 알려주죠. 자, 종료해볼까요? 안내 종료해주세요. 안내를 종료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본 경로 검색부터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화살표가 보이죠? 자, 이게 안전 운행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목적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요. 내가 주행을 하게 되면 앞에 턱이라든지 또는 제한 속도라든지 단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전부 알려주게 되겠어요. 안전주행은 이미 아는 길을 가실 경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종료해 볼게요. 그 다음 하단에 T 지금이라고 있죠. 자, 이걸 눌러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 그 주위에 주유소라든지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음식점, 마트, 편의점, 은행 이런 기본적인 주위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유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주위에 주유소들이 전부 나오죠. 그 다음에 주유비도 전부 나오죠. 제일 가까운 곳은 가까운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소와 거리까지 나오게 되죠. 자, 가까운 곳까지 찾아가려면 여기 있는 길찾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가 될 때까지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안내를 받을 때는 안내 버튼 눌러주시면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바로 안내가 되게 됩니다. 처음 가는 곳을 가실 때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기본 정보가 부족해서 찾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운전 점수라고 있죠. 운전 점수 눌러봅니다. 자, 내가 운행을 했을 경우에 전체 주행과 내가 주행하는 습관들을 T맵에서 정리를 해서 나의 운전 점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 분석을 하시게 되면 거리별 예상 점수라든지 운전에 대한 종합적인 리포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사람마다 운전 습관이 좀 나쁠 수도 있고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진 분도 계시죠. 자,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운전 습관을 조금이나마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연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단속 같은 것도 미리 피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있는 팀앱 운전생활 해보면 출장 세차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내 차량 번호와 소유자, 보험사, 가입 시기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출장 세차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팀앱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서 내비게이션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라고 있죠? 마이 들어가 볼게요. 이 팀앱은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팀앱 하나를 이용을 해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본 차량으로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내 차량을 여러 대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차량마다 설정을 다르게 잡을 수가 있겠죠. 업무상이나 가정에서 식구들이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차량을 다 등록을 해두시면 팀앱 하나를 이용을 해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차량 등록 누르시고요. 여기서 차종, 연료, 하이패스 유무라든지 차량 번호, 기어 종류, 승차 인원, 제조사 모델명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저장하기 하시면 차량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대를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등록을 해주시면 또 다른 차량을 등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회사 차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매번 같은 차가 아니고 배정되는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팀앱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볼륨이라든지 음성 안내 항목이라든지 길 안내 목소리라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운행을 하실 때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소리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설정도 할 수가 있죠. 지도에 나오는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도 도로명 주소나 또는 지명 주소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 지도 사용이라고 있죠. 야간에 운행하실 때는 여기 있는 지도 자체가 야간 모드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런데 팀앱 보시면서 운행을 하실 때는 야간 지도가 사실 그렇게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으실 때는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용 안 함으로 주시게 되면 야간, 주간에 상관없이 항상 주간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야간에 운행할 때도 항상 주간으로 놓고 운행을 하는데 훨씬 보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속도 반응 지도죠. 자, 내가 속도가 빠를 경우에 지도가 반응이 좀 느릴 경우에는 이 속도 반응 지도에 꼭 체크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대신 이 경우에는 데이터 비용이 약간 더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팀앱이 유료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자,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미 유료였죠. 팀앱이 유료가 아니었던 이유는 통신사를 SKT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SKT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데이터 비용을 지불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 팀앱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SKT를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데이터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앱만의 메리트가 약간은 떨어졌죠. 그래도 어쨌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앱들도 데이터 비용은 지불을 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길 안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일 아래에 있는 화면 자동은 꼭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화면 자동 회전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앞부분이 화면의 위쪽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남쪽으로 가게 되면 자동차 앞부분이 화면의 아래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진행을 하지만 지도상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화면 자동 회전은 꼭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편의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소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새로운 기능들을 시험 삼아 서비스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연구소 들어가시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신호등 정보 표시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방향별 신호등 색상하고 잔여 시간까지 전부 표시가 돼서요. 진행 중에 사거리를 2개 건너서 내가 좌회전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신호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진행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맞춰가면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바로 좌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편리하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홈으로 들어와서 경로 이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시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롯데 월드타워로 갔었죠. 자,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T맵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최소 시간, 무료도로, 최단거리, 고속도로 우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고 T맵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이륜차 통행 가능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T맵 추천과 최소 시간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실 때 T맵 추천과 최소 시간이 1, 2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T맵 추천이 더 낫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행을 하시다가 정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로를 바꿔서 다른 경로로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최소 시간은 그 경로로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를 생각하시면 T맵 추천이 나중에 도착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분 이상 차이 날 경우에는 최소 시간이 낫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T맵 추천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안내 화면에서 하단에 보시면 남은 거리와 도착 시간이 나오게 되죠. 지금 출발하면 오후 5시 35분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총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총 시간이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도착 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편리하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통신 상황에 따라서 지금 경로가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새로 고친 버튼을 꼭 한번 눌러서 경로를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과천의왕 간도로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황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단 시간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런 기능이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추천 경로가 좀 더 낫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전체 경로가 나오죠. 눌러보시면 전체적인 경로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지역을 확대해서 막히는 구간도 확인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CCTV를 이용을 해서 현재 교통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막히네요. 자, 눌러볼게요. 자, 양재대로 구룡터널이죠. 자,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이 보이게 되죠. 너무 많이 막히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하든지 미리 이걸 판단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이 CCTV는 라이브입니다. 경찰청에서 제공받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고요.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지도 뷰가 여기 나오지가 않아요. 마이크가 나와 있죠. 이 지도 뷰는 여기 있는 전체 경로를 눌렀을 때만 나오게 됩니다. 지도 뷰 누르시면 이번에는 교통 정보를 킬 수 있죠. 자, 지금은 교통 정보가 꺼진 상태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 상황만 보여주게 되죠. 중간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다시 전체 경로 누르시고요. 여기서 지도 뷰 보기에서 지도 정보에서 교통 정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고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사고라고 나오죠? 켜봅니다. 자, 도로 파손 정보 주의 운전이죠? 횡단보도 가로방향 표장이 균열됐다고 나오네요. 이런 정보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교통 정보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사고가 있나 보네요. 자, 사고 또 눌러보시면 여기도 도로 파손이네요. 집중호우 이후에 포트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운전하시면 사고 위험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자, 다시 전체 경로 눌러보고요. 지도 보기 누르겠습니다. 자, 나머지 항공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내비나 거의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스마트폰을 봐야 할 일이 있다거나 또는 전화를 하는 도중이면 이렇게 작은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놓고 이 정보를 보면서 운행을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한번 터치해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휴대폰 미디어 볼륨이라고 나오죠. T맵을 보면서 운행 중에 음악을 듣는다든지 할 때 그 음악 볼륨을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 안내 볼륨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음성 설정이라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운행 중에 안내 멘트가 나올 경우 음악 소리를 자동으로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최소 안내 모드는 소리를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있는 최소 볼륨으로 낮춰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경로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도착지를 공유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제보하기도 있습니다. 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보하기를 이용을 하면
다른 운행자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행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 자동 회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HUD 모드가 되겠습니다. 운전대 앞쪽에 스마트폰을 놓게 되면 스마트폰이 앞유리에 비쳐서 그대로 앞유리만 보고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편리한 안내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앞유리 쪽에 거치대를 놓고 스마트폰을 거치한 다음에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뒷면 카메라가 앞유리 바깥쪽을 보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블랙박스 녹화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배터리 소모는 빠르겠지만 내 운행 정보가 블랙박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전부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반응 지도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위치 표시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주유 충전이라든지 주차장, 음식점,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운행 중에 기름이 좀 애매해서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주유소 충전소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주유소를 선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경유지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그 주유소가 경유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운행 중에 경유지를 들러서 기름을 넣고 바로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유소 같은 거나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을 경유지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 버튼 누르지 않고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주유소 경유지로 추가해 주세요.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를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오일뱅크 동신 셀프 주유소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4시 58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일일이 손으로 터치해서 위험하게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음성으로 얼마든지 이런 주변 경유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음성 인식과 내비게이션을 연동을 해서 이용하는 방식은 T맵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강의 때문에 네이버 맵, 카카오 맵, T맵 전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성 인식 기능은 T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T맵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 음성 인식 기능 적극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T맵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T맵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이용을 하시는데 각 내비게이션 앱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보시고요. 본인에게 가장 적당한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지도 앱을 여러 가지를 쓰고 계시죠? 지금부터 거의 국민 대다수가 쓰고 계시는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카카오맵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맵은 카카오톡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카카오맵은 카카오맵만 따로 설치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을 실행을 한 다음 여기서 우측 하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전체 서비스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도 카카오맵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카카오맵에 들어가셔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맵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 카카오톡에서 들어가시더라도 일단 카카오맵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같은 앱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카카오맵 실행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맵을 실행하게 되면 나오는 첫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요. 제일 위에 검색창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마이크 모양이 보이죠. 자, 이걸로 음성 명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드뷰가 나오게 되죠. 네이버 맵 같은 경우에는 거리뷰라고 부르게 되는데 카카오톡은 로드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설정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주변, 즐겨찾기, 길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지하철 노선도라든지 안전주행, 초종밀버스, 톡친구, 위치공유, 테마지도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도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설정 누르시게 되면 기본 2D 지도와 지도 스카이뷰, 3D 스카이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지도 스카이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찍힌 항공 사진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 찾기 할 때는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3D 스카이뷰가 있죠. 자,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3D로 보이게 됩니다. 자,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좀 더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가락 2개로 확대를 하시게 되면
실제 우리가 현재 그 위치를 보는 것 같이 볼 수가 있죠. 움직임에 따라서 건물들도 바로바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미리 지도를 확인하실 때는 이 기능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정보가 나오게 되죠. 교통정보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막히는 곳이라든지 원활한 곳, 이런 교통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2개로 축소를 해볼게요. 그러면 초록색 선이 나오죠. 초록색 선은 원활한 곳이 되겠고요. 주황색 선은 지체되는 곳이 되겠고요. 빨간색 선은 정체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구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지적 편집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 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적 편집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CCTV가 있죠. 이 CCTV를 이렇게 켜 놓으시게 되면 해당 지역의 CCTV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게 되면 해당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위치 이름을 누르게 되면 CCTV로 그 지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CCTV는 라이브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실시간으로 그 지역에 막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을 이렇게 CCTV로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공유를 할 수가 있죠. URL을 복사한다든지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메시지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 맵이 편리한 이유가 카카오톡을 실행하시게 되면 바로 카카오톡에서 원하는 친구에게 해당 지역 CCTV 정보를 보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내볼게요. 자, 선택하고요. 확인합니다. 그럼 상대편은 그 지역 정보를 확인을 하죠. CCTV 영상 보기 누르시면 바로 그 지역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 맵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메뉴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지하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축소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체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측 하단에 내 위치를 키게 되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와 가까운 지하철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대신 1km 안의 것만 보여주게 돼요.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1km 내에 지하철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자, 만약에 존재할 경우에는 바로 해당 지하철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철역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있는 금정역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역명이 나오게 되고요. 운행 시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당구계행은 1분 12초 안에 도착을 하고요. 오이도행은 5분 36초 안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가까운 전철역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언제 오는지 확인을 하고 가시면 중간에 시간 낭비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전체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고 지도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전체 시간표 누르시면 해당 역에 도착하는 지하철의 전체 시간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급행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지도를 누르시게 되면 그 지하철역이 나오게 되고요. 지도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보여주게 되겠죠. 여기까지 9km네요. 자, 그 다음 9km 위에 있는 화살표 동그라미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역까지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지 그 경로를 보여주게 되고요. 승용차나 택시,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로 이동하는 경로를 전부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내 시작을 누르시면 바로 안내가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시설 정보도 전부 보여주게 되죠. 승강장 중앙이라든지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수유시설 이런 것도 전부 나오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이것만 봐도 지하철역 이용하시는 데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노선도를 눌러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 우리가 길찾기를 하는 것처럼 지하철역도 길찾기를 이용을 해서 갈 수가 있죠. 자, 지금 금정역을 출발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출발 표시가 나오죠. 자,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강남역을 도착지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디서 타서 몇 정거장을 얼마 시간 동안 가서 어디서 내려서 도보로 얼마를 환승을 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전부 보여주게 되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면 시계 버튼이 생겼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하차 알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지하철 타시면 깜빡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종이가 접혀 있는 모양이 있어요. 자, 이것은 지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지도가 노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부분은 전부 가려주고 내가 가는 곳만 선명하게 나오니까 헷갈릴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환승을 할 때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번호가 나오게 되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각 칸마다 번호가 다 있죠. 그 번호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이용해요. 중간에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환승구가 지하철 앞쪽인데 뒤쪽에서 내리면 거기서 벌써 많이 시간 손해를 보죠. 근처에서 내리게 되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분 정도는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할 때 이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닫을게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수도권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지하철에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직접 찍지 않고 영명으로 아예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좌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전주행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주행 누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지 않으시고요. 아시는 길을 그냥 가실 때 방지턱이라든지 신호등, 단속 지역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신호등 모양 나오죠. 여기 보시면 정체, 원할, 없음 이렇게 교통 상황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의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좌측에 보시면 속도가 있죠. 현재 본인 차량의 속도를 보여주게 돼서 이동 시에 속도 제한 구역을 지날 때는 본인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길찾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전 운행 상태에서 이동하다가 내가 가야 할 곳을 바로 길찾기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 중에 마이크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을 말하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강남역 사거리. 몇 번째로 길 안내할까요? 첫 번째. 강남역 사거리까지 길 안내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 모드에서 바로 내비게이션 모드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종밀 버스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자, 이 초종밀 버스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카카오 맵에서 제공하는 초종밀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국 단위는 안 되고요. 춘천, 목포, 울산, 제주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주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스들이 이동하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 기능은 0.5m 단위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주도의 도남 사거리 앞쪽에서 300번과 415번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진행을 하고 있네요. 해당 지역에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실 때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이동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인 위치로 돌아오실 때는 언제든지 내 위치 버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내 위치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좌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르시고요. 톡친구 위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톡친구 위치 공유를 하게 되면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합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공유할 사람을 선택을 하겠죠. 자, 친구 로더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러면 현재 실시간 내 위치를 얼마 동안 공유할지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15분, 30분, 1시간 동안 내 위치가 공유가 되겠죠. 위치 정보 3자 제공에 동의하고요. 위치 공유 시작하게 되면 이제 카톡으로 내 위치를 친구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위치 공유 참여 중이라고 나오고요. 언제까지 공유한다고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현재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죠. 자, 이 시간을 누르시게 되면 공유 시간을 다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동한다거나 약속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중교통과 내비게이션은 대중교통과 내비게이션을 직접 눌러서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현재 위치에서 ib교육.com 사무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 선택을 합니다. 자, 물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죠. 저는 예전에 입력했던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전화로를 바로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로드뷰를 볼 수도 있죠. 자, 로드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도착지의 로드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로드뷰도 같이 움직이죠. 보는 구역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고요. 위쪽에서 360도 뷰를 돌리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로드뷰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서 길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찾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 그 다음에 내가 도착할 곳, 그 다음 승용차와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가 나오죠. 자, 대중교통으로 한번 볼까요? 대중교통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시간이 나오게 되죠. 비용은 얼마가 들고 대기 6분 예상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승하차 알림이도 나오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승하차 할 때 알림을 주게 돼서 좀 더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발을 해서 정류장까지 얼마 동안 얼마를 걷고 그 다음 어디에서 승차를 한 다음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대중교통으로 진행하는 상황을 여기 있는 톡친구 위치 공유를 이용을 해서 내 현재 위치를 계속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간 경로와 이동 경로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걸 보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를 정하셨으면 이렇게 터치를 하시게 되면 자, 아까 같이 경로가 전부 나오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승하차 알림이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내가 이동할 때 여기서 계속 그 이동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자, 지금 이렇게 확대돼서 나오죠. 계속. 자, 지금 여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움직이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승차하는 알림과 하차하는 알림도 알려주게 되겠어요. 전체 이동은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앞에까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동하는 상황을 카카오맵에서 계속 체크를 하겠죠. 여기 대평중학교 정류장까지 걷기 터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이동하는 만치 지금 지도상에 보이는 부분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게 계속 나와요. 그죠? 네, 이렇게 도보로 이동할 때나 이런 대중교통 이동할 때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파란색 점들이 전부 이동 경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가 없죠. 길눈이 어두우신 분이나 초행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로드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로드뷰도 보면서 같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로드뷰 보기 합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였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걸으면서 로드뷰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주변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보고 길을 잘못 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은 그 옆에 있는 택시나 승용차 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곳을 갈 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자, 전체 경로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경로마다 막히는 곳이라든지 원활한 곳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추천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상세한 경로를 보여주게 되겠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기게 되면 추천 경로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원하는 경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제일 짧아서 이것으로 선택을 할게요. 안내 시작합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소요될지 나오고요. 거리 나오고 현재 위치가 나오죠. 자, 이제 출발해서 그대로만 경로를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주유소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차장이라든지 맛집, 편의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측 하단 줄세기 메뉴 눌러볼게요. 자, 전체 경로를 누르시면 지금 진행하는 전체 경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로를 좀 자세히 볼 수가 있겠죠. 자, X 눌러서 닫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주행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주행 설정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량도 조절할 수가 있죠. 안내 음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화면을 야간 주행을 할지 주간 주행을 할지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주행 설정에서 이것을 야간 주행으로 주시게 되면
자, 어둡게 돼서 야간 상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야간 주행은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야간에는 이거 보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야간 주행을 꺼주시면 야간에 주행하실 때도 주간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저도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할 때 야간에는 앞에 놓고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주간으로 놓고 이용을 합니다. 자, 다시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다른 경로가 있죠. 자, 다른 경로를 하면 지금 추천이 아니고 무료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우선이라든지 최단거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진행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경로를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이 운행 중간에는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 단점이죠. 자, 그래서 경로를 추가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요. 주행 안내 종료해 볼게요. 자, 처음에 도착지를 추가할 때 여기서 길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출발지와 도착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중간에 경로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중간에 경유지 칸을 하나 만든 다음에 경유지에 터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경유지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경유지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경유지 추가를 해볼게요. 과천대공원 몇 번째로 선택할까요? 첫 번째. 서울대공원을 찾았습니다. 길찾기 할까요? 예. 자, 이렇게 서울대공원이 추가가 됐죠? 자,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경유지가 추가가 됐죠? 자, 이게 하나 단점이죠. 바로 운행 중에 추가할 수는 없고요. 처음부터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중간에 도착지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죠. 마이크를 누르고 도착지만 말하면 바로 도착지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여기 시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미래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카카오맵만의 기능이 되겠죠. 자, 6월 14일 화요일 오후 1시 4분에 출발을 하게 되면 대략 51분이 소요되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고 오후 3시 4분에 출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늘었죠? 4분 정도가 늘었네요. 30분 후에는 57분이 걸리고요. 2시간 후에는 1시간 9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운행하기 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카카오맵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단에 있는 주변 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있는 여러 음식점이라든지 주유소 이런 정보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즐겨찾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주 가는 것은 즐겨찾기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자, 폴더를 지정해서 그 폴더에 즐겨찾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기본 폴더가 지금 체크가 돼 있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지금 즐겨찾기가 없죠. 하단에 있는 즐겨찾기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자주 가는 곳들을 즐겨찾기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동할 때는 이 즐겨찾기만 눌러주시면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즐겨찾기 누르신 다음 해당 즐겨찾기까지 길찾기를 하면 바로 그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즐겨찾기도 굉장히 편리하니까 자주 가는 곳들은 등록을 해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도 설정에서 교통정보를 체크를 해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해당 지역에 공사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터치를 하시게 되면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한다고 나오죠. 자, 눌러보시면 시간과 날짜 어느 구역에서 공사하는지를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우회해서 이동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메뉴 다시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지금 지도를 확대 축소할 때는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확대 축소를 했었는데 확대 축소 버튼을 아예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만 누르면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내비 이용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화면이 꺼지는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화면 자동 꺼짐 방지에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한참 이동 중에 꺼지면 안 되겠죠. 자, 그 대신 배터리 잔량이 20% 이상일 때만 동작한다고 하죠. 그 다음은 카카오 내비를 사용했던 기록들을 전부 여기서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검색 히스토리와 길찾기, 전체 삭제,
지도 캐시 삭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길찾기를 할 때 현재 내 위치가 설정이 안 된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출발지를 현 위치로 설정에 체크가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착지는 내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뜨지만 현재 위치도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면 귀찮아서 안 되죠. 출발지를 현 위치로 설정은 꼭 체크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현 위치에서 도착지까지의 길찾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느 특정 장소에서 어느 특정 장소까지 가는 길찾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걸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출발지와 도착지를 모두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카오 맵을 이용을 해서 대중교통과 승용차를 이용한 길찾기를 알아봤는데요. 이 카카오 서비스에는 카카오 내비게이션과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카카오 맵과 연동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카카오톡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전체 서비스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 지하철, 그 다음 카카오 내비, 카카오 버스 다 따로 있죠. 자, 이걸 이용을 하면 좀 더 자세히 이용할 수 있어요. 카카오 내비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카카오 내비를 따로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카카오 내비를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동의하시고요. 동의하고 계속합니다. 내비 이용 약관에 동의하셔야겠죠? 동의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네, 카카오 내비는 내비게이션 기능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단하게 이용할 때는 카카오 맵을 이용을 하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정해서 이용하실 때는 카카오 내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패스 장착 여부까지 전부 확인하죠? 자, 아니요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집을 등록할 수 있고요. 안전운전, 회사 등록하기 이렇게 해서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위에 있는 어디로 갈까요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음성으로 얘기를 해주시든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은 내 차 관리라든지 세차, 전기차 충전, 발레, 정비 이런 것까지 전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내비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어디로 갈까요에 터치하시고요. 자, 여기서 원하는 곳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 아이가 꺼져 있다고 하죠. 카카오 내비에서 음성 명령을 이용을 하실 때는 카카오 아이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카카오 아이 사용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요. 강남역 사거리 몇 번째로 길 안내할까요? 첫 번째. 역삼동 강남역 사거리로 경로를 탐색합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약간 다르죠. 좀 더 내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이나 이런 것도 전체가 크게 보이고요. 좀 더 사용하기가 편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 사용 방법은 카카오 맵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그대로 나오죠? 자, 그 대신 내비 전용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자, 지도를 터치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기에 3D라고 나오죠. 자, 이걸 눌러주시면 2D와 3D를 바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에 편리한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진행하시다가 길을 잘못 두셨을 경우에 빨리 경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안 바뀌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존 바로 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경로를 확인해서 바꿔주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지도를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또 안 보던 메뉴가 하나 또 나오죠. 자, 여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전체 경로를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전체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현 위치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카카오 내비는 내비에 충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설정들은 없고요. 내비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카카오 내비는 장점이 지도나 그림 같은 게 크게 보이죠. 훨씬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전화가 걸려서 통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은 창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작은 창으로 보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터치하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안내를 종료할 때는 우측 하단 줄세개 메뉴 누르시고요. 안내 종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버스 서비스가 있죠. 카카오버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버스나 정류장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버스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터치하고
자, 입력을 했습니다.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름이 비슷한 버스들이 전부 나오죠. 자, 제가 타려는 버스는 이거죠. 자,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경로가 보이게 되고요. 현재 위치가 바로 나오게 되죠. 카카오 맵에서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는 안 나오고 좀 복잡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지금 41석이 남았다고 하네요. 좌석이 몇 개 남았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정류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정류장에 오는 버스들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버스들의 도착 시간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몇 정거장 전인지도 전부 나오죠. 자, 여기서 우측에 있는 알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승차할 때 알람이 나오게 돼서 버스를 놓치는 그런 일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이 카카오 버스를 이용할 때는 지하철하고 연계하는 그런 기능은 없겠죠. 버스만 전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지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경로를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카카오 맵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카카오 맵과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 나오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누르시고요. 여기서 카카오 맵 열기 해주시면 바로 카카오 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카카오 맵과 연동하는 기능은 아직 완벽하게는 되지가 않아서 여기서 다시 또 검색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카카오 지하철이 있죠? 카카오 지하철 누르시면 또 지하철 정보만 나오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최신 정보 업데이트라고 해서 전체 정보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을 터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출발 경유 도착 다 나오죠. 자, 이용 방법은 좀 전에 우리가 본 카카오 맵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 지하철이 카카오 맵하고 다른 점은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 출구 정보, 1번 출구 주변에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다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출구명을 눌렀을 때는 각 출구마다 어느 방면으로 나오게 되는지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확인을 여기 있는 카카오 지하철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버스 정류장들이 있죠. 이 버스 정류장을 누르시게 되면 출구 정보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우측 상단에 있는 카카오 맵과 연동을 할 수가 있죠. 해당 기능 사용하겠냐고 하죠.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죠? 카카오 지하철에서 이동하는 게 바로 연동이 되지가 않죠. 자, 이런 부분이 카카오 맵,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내비, 카카오 버스가 아직 완벽하게 동기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많이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카카오 지하철과 카카오 버스는 해당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만 이용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를 연동해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카카오 맵이 제일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 카카오 맵, 카카오 내비, 카카오 버스, 카카오 지하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외출들 많이 하시죠? 이동을 하실 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네이버 지도는 스마트폰을 쓰는 현대인의 필수 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네이버 지도의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네이버 지도라고 치시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실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이버 지도의 첫 화면이죠.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게 되면 일단 본인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자, 아래쪽에 현재 위치와 날씨,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맛집이나 음식점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걸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내 현재 위치가 여기에 보이게 되죠. 이 파란색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있는 것이 내가 향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주소 검색창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좌측에 눌러보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우측은 음성 인식 기능이 있고 그 우측에는 길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주문, 편의점, 주유소,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지역 정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는 지도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거리뷰가 나오게 되죠. 이 거리뷰를 누르게 되면 항공 모드와 거리뷰를 볼 수 있는 곳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파란색 선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곳의 거리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비행기 표시를 누르면 항공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현재 내 위치로 이동하는
현재 위치 보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이 버튼은 내가 지도를 이렇게 움직였다가 자, 이 버튼만 누르게 되면 내 위치가 지도의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가 되겠죠. 다른 곳들을 검색하시다가 내 위치로 돌아올 때는 언제든지 이 버튼으로 간단하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주변,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도를 보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지도 설정을 보시게 되면 일반 지도, 위성 지도, 지형도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일반 지도는 현재 우리가 보는 지도 모습이고요. 위성 지도는 하늘에서 위성으로 보는 사진으로 지도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지형도가 나오게 되겠죠. 이 지형도로 보시게 되면 현재 지도상에 이 지형도와 높낮이를 같이 표시를 해서 지도와 지형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통 일반 지도로 많이 놓고 보시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위성 지도나 지형도는 잘 쓸 일은 없죠. 자, 일반 지도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리뷰와 실내 지도가 있죠. 여기 있는 거리뷰가 체크가 꺼지게 되면 자, 우측에 거리뷰 버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거리뷰를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거리뷰는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내 지도가 있죠. 실내 지도는 건물 내부의 지도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작은 건물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큰 건물이나 지하상가 같은 것들은 이 실내 지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서 검색을 코엑스로 해서 코엑스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서 거리뷰를 누르게 되면 건물 내부의 거리뷰 선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건물 내부의 선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엑스 내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편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리뷰는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거리뷰는 잠시 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다시 지도 설정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정보라고 나오죠. 이 교통정보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교통정보가 없으면 지도를 쓰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죠. 자, 이 빨간색 선은 막히는 곳이 되겠고요. 주황색은 조금 덜 막히는 곳이고 초록색은 원활한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통정보에 대한 내용들은 좌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자, 설정에서 지도 범례로 보시게 되면 자, 원활, 서행, 정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빨간색 선은 정체가 되겠고요. 서행은 주황색, 원활은 초록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도로, 국도, 고속도로 전부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현재 위치 표시를 누르면 중앙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확대를 할 때는 손가락 2개로 확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지도 설정 다시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CCTV가 있죠. 이 CCTV는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어디 이동을 하실 때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을 보실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거리뷰를 눌렀을 때 나오는 파란색 선을 눌러서 거리뷰를 확인하는 것은 실시간이 아니죠. 그것은 예전에 찍었던 거리뷰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CCTV는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여기 CCTV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치가 나오게 되죠. 자, 그 위치를 눌러줍니다. 지금 코엑스 앞 사거리 상황인데요. 굉장히 많이 막히네요. 차들이 정말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의 CCTV를 확인을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현재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CCTV는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CCTV를 한 단계 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 설치되어 있는 곳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막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을 이 네이버 지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켜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대중교통으로 길찾기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메뉴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디가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길찾기, 내비게이션, 지하철 노선도, 기차 조회 예매가 나오게 되죠. 여기는 길찾기는 상단 검색창에서 길찾기를 이용을 해서 찾는 것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고요. 내비게이션도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를 누르시면 지하철 노선도 정보가 나오게 되죠. 자, 축소는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축소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현재 위치 정보를 누르면 내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의 지하철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하죠. 그때 그 지하철의 운행 상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어느 방향, 얼마 후에 도착인지, 곧 도착할지 이런 정보를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하철 탈 때는 한 번씩 꼭 체크해서 이동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지하철 역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역 도착 시간 정보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시간표를 이용을 해서 전체 도착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 이런 것도 전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급행시간표와 첫차 막차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지하철이나 전철 정보는 잘 안 쓰시는데 이거 꼭 써보세요. 지하철이나 전철 이용하실 때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차 조회와 예매도 있죠. 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출발지와 도착지에 기차 정보를 전부 보여주게 되고요.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예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발 기차역을 한번 정해 볼게요. 자, 누르고요. 자,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역과 부산역이 아예 나오네요. 자, 아니면 하나만 누르셔도 되겠죠? 저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출발은 서울역, 도착은 부산역이죠. 자, 가는 날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선택하시고요. 자, 가는 날 토요일 날 출발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시간을 정할까요? 자, 9시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적용합니다. 시간표도 조회해 봐야죠. 시간표 조회합니다. 자, 그러면 다 매진이네요. 자, 토요일이라서 전부 매진인가 봅니다. 전부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 보시면 KTX, 새마을 무궁화, ITX 전부 다 매진이죠. 아예 기차표가 없네요. 자, 그러면 금요일 날로 잡아보도록 할까요? 시간을 8시 정도 이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자, 시간을 정하면 딱 그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 출발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어른 1명 시간표 조회해 볼게요. 자, 금요일은 많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보시면 매진이 있는데 여기는 예매가 가능하죠. 자, 이걸로 예매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예매 버튼 누르시면 바로 예매가 가능합니다. 객실 등급과 좌석 선택까지 전부 가능하고요. 위치까지 전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창가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하기 누르시면 예매자와 연락처, 비밀번호 전부 나오게 되고요. 확인하시면 네이버 페이를 이용을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매 기능은 네이버 페이가 있으면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꼭 네이버 페이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물론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카드를 이용하면 또 여러 가지 입력할 것들이 있죠. 네이버 페이를 이용하게 되면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저도 네이버 페이를 많이 활용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꼭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주소지를 검색을 해서 길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 있죠. 이런 거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눌러서 검색해 볼게요. 코엑스. 자, 바로 찾아주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착할게요. 자, 그런데 제 위치는 지정을 안 했죠? 하지만 알아서 잡히게 됩니다. 현재 내 위치는 스마트폰 위치로 알아서 잡히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도착지가 선택이 되면서 바로 검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길찾기가 있고요. 그 다음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한 길찾기가 있겠고요. 도보와 자전거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승용차를 선택을 하시고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경로들이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오죠. 이런 경로들 중에서 원하는 경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가장 빠른 또는 시간 우선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경로들을 누르시게 되면 지도상에 있는 경로가 바뀌면서 어떤 경로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계속 가는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부터 다양한 경로 보기 베타 버전이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이 외에 시간거리 요금을 비교해서 더 다양한 경로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비교해서 제일 적합한 경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니요 누르면 원래 경로가 보이게 되겠죠. 자, 저는 제일 빠른 경로를 이용을 해볼까요?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진행하는 경로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은 길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막히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CCTV가 있을 경우 눌러서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많이 막힐 경우 또 다른 곳으로 우회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지도상에서도 CCTV가 나오게 되니까 여기서도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간과 거리, 요금 정보까지 전부 나오게 되죠. 자, 택시비라든지 통행료는 얼마인지 연료비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경로 미리 보기 누르시면 도착지까지 가는 경로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그 경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이 막히는 곳은 CCTV가 있을 경우에는 CCTV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는 경우에는 CCTV를 눌러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위에 보시면 지금 추천이고요. 거리 우선, 시간 우선, 무료 우선, 큰 길, 이륜차 우선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륜차가 또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륜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큰 길 위주나 무료 운행을 원하실 경우 무료 우선을 또 눌러주시면 무료 경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안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바로 경로 안내가 시작되고요. 자, 그 다음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히는 곳을 보여주죠. 공사하는 곳을 지금 보여주게 됩니다. 부분 통제한다고 나와 잠시 있네요. 후 유턴입니다. 이어서 72m 앞 우회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얼마 전부터 생겼어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는데 그 경로 중간에 이런 곳이 있을 경우 바로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주변에 주유소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게 새로운 됩니다. 도로로 안내합니다. 자, 지금 중간에 막히는 곳이 생겨서 얘가 알아서 우회도로로 바꿨나 보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는 제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제보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으로 네이버 지도가 업데이트 되겠죠.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전체 경로상 막히는 곳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초록색 구역은 원활히 되겠고요. 빨간색은 지금 정체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 구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공사 중이라고 아까 처음에 나왔었죠. 자, 그게 이쪽에도 보이죠. 지금 공사 중이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비해서는 사용하기가 정말 편리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행하시다가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적용을 해서 경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바로 적용해서 경로를 변경해 주고요. 만약에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잘못 든 길에서 다시 경로를 안내를 해주게 되겠죠. 이 지도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꼭 눌러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줄 3개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휴대폰 음량과 내비게이션 안내 음량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전체 경로 목적지 검색이 있죠. 전체 경로는 운행을 하시다가 전체 경로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전체 경로 넣어주시면 전체 경로가 아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상세 경로를 눌러서 다시 상세한 내용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상세 경로에서 빨간색 점, 주황색 점이 막히고 원활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지도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세세하게 돼 있어요. 구석구석에 이렇게 도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눌러서 목적지 눌러볼게요. 그러면 도착지 입력이 다시 나오죠. 자, 여기 도착지 입력하고요. 이번엔 다른 곳으로 바꿔볼게요. 자, 광화문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광화문, 덕수궁 여러 가지 나오네요. 자, 여기 광화문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나오게 돼요. 도착지로를 누르면 지금 광화문으로 도착지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경유지로로 누르면 가는 중간에 경유지로 거쳐서 가게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선택하고
목적 검색하고요. 광화문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걸 도착지로 누르면 아예 바뀌는 거니까 경유지로로 바꿔볼게요. 경유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경유지로 경로 안내라고 나오죠. 자, 다시 경로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경유지를 포함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 추천 경로로 안내합니다. 자, 경유지가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에 사고 났다고 어느 분이 제보를 하셨나 봐요. 자, 그 제보가 지금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점세개 메뉴 다시 누르고요. 안내 종료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 옆에 상세 설정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내 차종이라든지 연료 등급이라든지 하이패스 유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또 안내를 해주게 되겠죠. 자, 이왕 이용하실 바에는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안내를 해주고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가는 동안 연료비를 또 계산을 해서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게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간에 이동을 하실 때 지도가 어두워져서 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야간 지도를 사용 안 함으로 바꿔두시면 야간에도 지도가 주간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야간 지도를 항상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보이나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게 밤에 보기에는 조금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실 때는 여기 누르셔서 여기 있는 상세 설정에 들어가서 야간 지도를 자동이 아니고요. 사용 안 함으로 바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뷰를 3D로 할 건지 2D로 할 건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끔 내비게이션을 쓸 때 내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반대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여기 정북 고정을 해놔서 그렇습니다. 내가 남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휴대폰에서 위쪽에 나와야 되는데 정북 고정을 하게 되면 북쪽이 항상 스마트폰의 위쪽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남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가는 방향과 반대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는 절대 키지 마시고요. 2D나 3D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혹시나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 정북 고정을 풀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도로 위 교통 상황 표시라든지 경로 위 교통 상황 표시라든지 노면 색깔 유도선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켜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 입체 표현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끊김이 있거나 느린 경우에는 건물 입체 표현을 끄고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요. 지도 글자 크기도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 안내 미니 모노도 켜놓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운행 중에 통화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 이 미니 모드가 켜지게 되면 위쪽에 작게 나오게 되죠. 이 미니 모드를 끄게 되면 그런 작은 창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또 눌러서 화면 모드를 바꿔주셔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이 미니 모드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운행을 하실 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내 스마트폰에 계속 들어오게 될까요? 데이터 통신이죠. 자, 그러면 어때요? 통신비가 계속 들어가죠. 스마트폰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쓰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제한 요금제를 쓰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통신 요금이 계속 추가가 되겠죠. 자, 그게 싫으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미리 지도를 받아놨다가 운행하실 때 이걸 이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권역별 지도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권역별로 지도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자, 서울 경기권이면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고요. 강원권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죠. 전체 설치도 가능하지만 자, 이렇게 되면 용량을 많이 차지하겠죠. 자, 294, 91, 262 쭉 가면 거의 1기가 이상 추가가 되니까 휴대폰 저장 공간이 부족하시다거나 또는 휴대폰이 속도가 좀 느리신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다운받으시고요. 다녀오신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X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편리한 대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운행을 하시다가 앞쪽 상황이 궁금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움직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이쪽은 안 막히는구나. 확인하셨죠?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원래대로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현재 내 위치로 다시 돌아왔죠? 자,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돼야 돌아오죠? 자, 바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내 위치로 누르시면 바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편리하니까 많이 이용하시고요. 지금 중간에 또 여기 사고가 났다는 표시가 나왔죠?
자, 이 위쪽에 있는 공사 표시는 없어졌죠. 이제 공사는 끝난 것 같으네요. 하지만 여기에 사고가 하나 있네요. 자, 또 눌러볼게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사고라고 나오죠. 6명이 지금 방금 전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안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안내 종료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검색을 해서 바로 찾아간 내용이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소창에 검색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경우와 아래에 있는 내비게이션 버튼을 눌러서 이용을 할 때의 차이점이 있죠. 자, 이걸 위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최근 목적지가 전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목적지를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요. 집을 아예 등록을 해놓고 이동할 때 바로 여기를 눌러서 갈 수도 있고, 회사나 여러 가지 장소를 등록을 해놓고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도 있겠죠. 내비게이션을 이용했을 때는 이런 게 편리한 게 되겠죠. 자, 집을 등록을 할 때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집 주소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 목적지를 지우고자 할 때는 여기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최근 목적지에 X 표시 누르면 바로 삭제를 할 수 있고요. 편집 완료해 주시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아예 전체 삭제를 할 때는 여기는 전체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웠을 때는 여기는 편집 완료를 누르지 않으면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 여기는 편집 완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길잡기를 하지 않고 내가 가는 경로 중간에 방지턱이라든지 또는 사고 정보라든지 단속 정보 같은 것들만 알고 싶을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안전운행 버튼을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기능과 상관없이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지턱 정보라든지 단속 정보 이런 것들만 알려주게 되니까 가까운 길을 운행을 하시거나 잘 아시는 길을 운행을 하실 때는 이 안전운행을 이용을 해서 운행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중교통이 있죠. 이 대중교통도 위에 있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요. 아래에 있는 대중교통 버튼을 눌러서 검색해도 됩니다. 자, 똑같이 또 코엑스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코엑스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컨벤션 센터라고 나오죠.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지금 승용차로 이동하는 내비게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대중교통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시간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도보로 5분 걸어서 버스를 타고 38분을 이동한 다음 3분을 도보로 이동해서 지하철을 타고 10분 이동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아래쪽은 버스로 이동이 30분이라서 8분이 더 적은 대신 도보가 3분이 더 걸리고요. 지하철이 5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전체 시간이 5분 정도 더 늘었네요. 자, 버스 타는 번호도 다르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최적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자,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동하는 경로를 전부 보여주죠. 자, 버스로 이동하는 경로가 전부 나오는데 버스 이동 경로는 지금 굉장히 막히는 것 같아요. 전부 빨간색이죠. 자,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있는 위치에서 도보로 290m를 이동한 다음 여기서 승차한다고 하네요. 자, 지금 16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12정류장 전에 오고 있고요. 45석이 지금 남아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3정류장을 이동을 해서 서초역 1번 출구에서 하차한 다음에 서초역 1번 출구까지 192m를 걸어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서초역에서 승차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필수 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길눈이 좀 어두운 편이라서 10번 이상 가기 전에는 처음 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앱이 없으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나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앱이 없이 길눈이 밝으셔서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자, 저같이 길눈이 어두운 분들은 특히나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절약을 많이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도착을 해서 14분이니까 제가 도보로 14분 안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굉장히 편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3개 정류장 이동 부분을 눌러주시면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는지 정류장 표시도 전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경로 미리 보기라고 있죠.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걸어가는 경로가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경로로 걸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죠. 중간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거리뷰를 보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거리뷰 아이콘이 나오네요. 자, 지도를 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거리뷰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지도 자체를 잡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거리뷰를 거기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거리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로딩 중이죠. 자,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제가 걸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자, 1시간 4분 제일 짧은 곳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비게이션과는 다르게 음성으로 안내는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출발 부분에 있는 옆에 거리뷰 표시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출발 표시가 있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지도가 또 나오게 되죠. 자, 지도가 안 보이실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종이가 접혀 있는 모양이죠. 자, 이게 지도를 여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지도가 같이 나와요. 자, 아래 지도에 보시면 내가 보는 방향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죠. 자, 이 초록색 방향을 이 진행 방향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위쪽에 있는 지도를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자, 여기에 파란색 선이 나오고요. 자, 이 초록색 부분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는 진행 방향과 길찾기 안내선이 보여주는 방향이 지금 같이 보이는 곳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보면서 찾아가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셨으면 이 방향대로 걸어가시면 되는 거죠. 자, 걸어가면서 주변 환경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자,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아래에 있는 거리뷰가 진행하는 모습이 바로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초행길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행길 가는 경우는 거의 이 네이버 앱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거의 정확하게 보여줘요. 예전에는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반경 한 100m 정도까지만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거의 10m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 위치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주 쉽게 편리하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 찾는 것도 간단하죠. 그냥 눌러만 주시면 돼요. 이 메뉴들이 다 떠 있기 때문에 그냥 눌러만 주시면 바로 주변 주유소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지금 제 주변에는 주유소가 하나밖에 없나 봐요. 휘발유, 경유, 가격도 전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셀프 주유, 세차장, 편의점, 경정비까지 가능하다고 전부 나오죠. 거리도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내비게이션만 누르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실행되면서 그곳까지의 경로를 안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차장이라든지 헤어샵, 은행 전부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행길일 경우나 그 주변을 잘 모르실 때는 주차장 찾기도 굉장히 어렵죠. 자, 주차장 눌러보시면 주변 주차장들이 전부 나와요. 거리도 전부 나오고 길찾기도 전부 나오죠. 자, 이렇게 길찾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안내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항공뷰는 지도상에서 비행기 표시가 있으면 항공뷰죠. 이 항공뷰 버튼은 여기 있는 거리뷰를 끄면 없어지고요. 거리뷰를 켜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설정에서 거리뷰를 선택해야지만 나오게 되겠죠. 자, 항공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항공뷰 모양이 아이콘으로 나오고요. 그걸 터치해 주시면 자, 거리뷰 상태에서 항공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자, 항공뷰를 제공하는 곳은 전부 이렇게 항공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항공뷰 말고 바닷속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축소를 해볼게요. 자, 제주도로 왔는데요. 자, 이 제주도로 오게 되면 바다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닷속을 볼 수 있는 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바닷속을 볼 수 있는 뷰도 나오게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제주도 바닷속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지금 이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닷속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잠수부도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화살표로 이동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심해뷰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바닷속 뷰는 제주도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곳도 있어요. 자, 여기 울진 쪽에도 있죠. 자, 눌러볼게요. 자, 또 나오네요.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물고기가 여기는 많이 다니는 것 같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전부 확인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독도 쪽도 있겠죠. 자, 독도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바닷속 뷰는
확대를 좀 여러 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멀리 이렇게 줄였을 때는 줄어들죠, 개수가. 하지만 확대를 하게 되면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 눌러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좋죠. 더 깨끗합니다. 독도 근처라서 바닷속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는 화살표로 이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 거리뷰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바다 위의 풍경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백길 따라서 전부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앞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는 방향과 일치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백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편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점점 앱이 진화하고 있어요.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요. 요즘은 여행들도 많이 하시고 이동들도 많이 하시니까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동하거나 여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